처음 생긴 정치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정치톡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좀 더 빨리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부 AI가 그려낸 가상인물이며 AI 음성입니다. 또한 인물마다 그 인물에 매칭되는 특정 인물 이미지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영상 시청 바랍니다. 최근에 정치 브로커 MC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다들 아주 쓰잘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누구 소개로 만났다, 누구하고 친하더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합니다. 국민들 시청자들의 도파민만 자극합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뉴스에 매몰되어 국민들은 나도 모르게 개 돼지가 되어 가는 겁니다. 누구랑 친하다 누구 안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과연 이들이 사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여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여 이익을 나눠 가졌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들의 시나리오는 이랬을 듯합니다. 먼저 정치 브로커 M은 A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A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A를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인물 D라는 정치인을 활용하겠죠. 보통 M과 D의 둘의 관계는 아주 밀착되어 있어 공범이며 과거에도 이러한 여론조작 불법 행위를 해서 성공을 했거나 실행을 도모했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D는 A에게 접근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정권교체의 최적인물이다라는 속임수로 A에게 접근하죠. 사실 D는 H라는 정치인에게도 아니라는 정치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아주 정치계의 하이에나 같은 인물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수족관물을 먹는 아주 교활하면서도 겁이 없고 무식한 스타일일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엄청난 일을 도모하면서도 이게 불법인지도 인식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인물의 특징을 띠죠. 그래서 D는 A에게 당신은 정치 초년생이고 지금의 지지율은 거품이라 언제 식을지 모른다. 과거 유엔에 있었던 사람바라 한순간에 날아갔지 않으냐 하며 언제는 나오면 무조건 될 사람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겁을 주면서 떨어지면 감옥 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죠. 그러니 이런 사람 M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죠. D는 A에게 운전기사와 M만 있으면 이 선거 이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그냥 서류만 하는 사람들이고 일만 해주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은 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표를 만들고 견고하게 다져서 이기게 만드는 사람은 M만 있으면 된다 라고 아주 과장되게 포장하여 M을 A에게 소개합니다. 그때부터 M이 A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구체적인 실행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충 여론조사를 잘 돌려서 지지율 끌어올려 당선시켜주겠다. 물론 5만 가지의 과대포장은 물론 내가 전문가이고 나만 믿으면 된다 등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죠. 물론 A는 불법인데 이거 들키면 큰일인데 라고 M에게 물어보면 M은 A가 법을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선관위에 신고하고 등록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진행하고 언론사에서 공표하고 여론조사를 실제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절대 로데이터는 손을 대지 않는다. 지표, 할당표, 표본 샘플링, 사후 보정, 웨이팅, 모수, 림가중, 셀가중, 가중치 배율 준수, 문항 설계, 할당 변수, 온갖 전문 용어를 들이대어 전문가인 양 떠들고 M은 나는 그림자이고 바지들 다 세워놓아서 바지 사장들이 다 움직이니까 절대 들킬 염려도 없다고 자신만만하죠. M은 A에 비하면 법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수준인데도 대한민국 최고 법조인의 법상식을 깨고 절대 불법은 아니다, 이런 큰 선거에 불법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절대 M 자신은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림자이니까 저하고만 연락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연락하면 안 된다 등의 말로 M은 A를 가스라이팅합니다. A 옆에 A를 움직이는 B가 있다면 동시에 설득을 하죠. A, B가 질문하면 엉뚱한 말로 답변을 하죠. 어차피 A와 B는 대충 뭐 신문에 나오는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감은 오지만 병신들 같이 여론조사 회사 사장이랑 후보랑 만나서 여론조사 조작하자고 음모하는 자체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A와 B는 그럼 우선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하죠. 그럼 M은 D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자금을 끌어모으며 그리고 실제 언론사를 끼고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보수세의 지지를 받는 A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려면 보수층들이 응답을 많이 하게끔 질문수를 많이 하여 긴 시간에 설문지를 만들죠. 중요한 설문 A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문항 전에 반대 진영의 흠결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넣거나 정권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항을 앞에 배치하고 그래서 누가 했으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해서 A의 높은 지지도 여론조사를 만들어내죠. 물론 질문지는 선관위에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죠. 또한 실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하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불법성이 없는 것처럼 해서 결과지를 들고 M은 A를 만나서 신문에 공표되기 전에 여론조사표를 보여주면서 아직 미공표다 곧 공표하는데 공표 그 시기와 일정을 잡기 위해 선거 캠프에 관련된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들여 상황실장 등을 불러 스케줄을 조정시킨다거나 정책실장을 불러 공약 발표 일정을 앞당긴다거나 홍보실장을 불러 곧 이러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니 퍼나를 전사들을 모아라 준비시켜라 등의 지시를 하면서 M은 자기가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정을 조정하는 상황실장을 개무시하면서 후보의 스케줄까지도 조정했다는 과대망상이 하나 늘죠. 그때부터 M은 A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게 되고 A 또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큰 소리를 빵빵 치죠. 원래 후보가 지지율이 높고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캠프는 후보 맘대로 돌아가고 참모들도 말을 잘 듣죠. 참모들도 어떻게 이런 높은 지지율이 나왔지 하면서 후보를 새롭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M은 A에게 무한 신뢰를 받죠. 모흥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테로이드 같이 주사를 한 방 맞고 기록을 갱신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스테로이드를 상습적으로 이러한 짓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우승하죠. 모흥 의원님의 설명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와서 M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법이 어디 있어. 전부 공개된 여론조사를 A에게 보고했고 난 돈 같은 거 안 받고 A를 도와준 사람이다. 여론조사 또한 공표된 거라 여론조사 회사의 로데이터를 다 까봐라. 어디 불법이 있는지. 여론조사 데이터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십 차례 여론조사 중에 불법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러면 같이 진행한 신문사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해라. 내가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다. 돈은 그럼 완전 궤변을 늘어놓고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A 또한 이렇게 말하죠. M은 그냥 참모일 뿐이다. 여론조사 가져와서 분석해주고 그게 다다. 진짜 그 사람이 대단했으면 내가 장관도 시켜주고 했을 텐데. 봐라 그 사람 그냥 지방에 있지 않느냐. A는 내가 무슨 돈을 줬느냐. 돈을 줬으면 M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겠냐. 난 그 사람 안 친하고 대선이랑 큰 선거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게 당연한 거다. 괜히 좌파 언론에서 부추긴 거다. 이 기회에 가짜뉴스 몰아내고 언론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우리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지와 인물이 매치되지 않는 점,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곧 여러분을 찾아뵙고 방송하겠습니다.